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하려 한다. 공탁근거 법령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하고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 발령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하려 한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 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 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 금액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하려 한다.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 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는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공탁자는 회수 청구할 수 없다.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하려 한다.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하려 한다.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한 후에 가압류 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 청구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 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 납입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형사 공탁 사실 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 기록에 편철한다.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 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 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형사 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주소,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 있는 채권양 도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해 채권 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하고 가압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공탁원인 사실란에는 가압류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 있는 채권양 도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해 채권 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가압류 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통지서 및 공탁사실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 있는 채권양 도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해 채권 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승소 확정 판결 이외의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승소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 있는 채권양 도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다른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 만족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는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 있는 채권양 도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이후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과는 혼합해소 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 금소송에서 공탁 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 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 채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고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압류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취급하여 공탁할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면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금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 공탁이나 집행 공탁 또는 혼합 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변제 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 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 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 조문, 공탁 사유, 공탁 사유 신고 등을 종합 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 청구, 추심 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금지가 처분이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 불합지에 의한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처분금지가 처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보니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란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 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수용대상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합치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확정 판결과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되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탁소에 출급 청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권 발생 여부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권과 압류나 가압류 사이에 그 우열을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합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 집행의 목적물에 가름하여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는 해당 해방 공탁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해당 해방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가압류 채권자가 해방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 승소 확정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 명령을 받아야 한다.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채권 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 전 권리와 압류의 집행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한다. 가압류 해방 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의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의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 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나 가압류 신청 취하 또는 해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 기말소 소송의 소송 비용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 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로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진행 중 근저당권 설정 등 기말 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증공탁을 하고 제1심 판결선 고시까지 경매절 자정치 결정을 받았으나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다시 보증공탁을 하고 항소심 판결선 고시까지 경매절 자정치 결정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경우 2차에 걸친 공탁은 각 기당의 심급에 관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 명도 및 금명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 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 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된다.
강제 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 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집행공탁을 허각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 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물 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탁물 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함으로 수리할 수 없다. 선행 채무 있는 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변제 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 반대급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하고 공탁관이 이를 인정하였다면 위의 변제 공탁은 다른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그때부터 반대급 부조건이 없는 변제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 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에 채권자의 수령 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같은 민법 제487조를 공탁의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 수용 대상 토지의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지가 등기부상 공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합치를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 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합치 공탁을 할 수 있다.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합치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합치 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의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고 망인이 상속인 중 망인의 처와 자신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겼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은행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그 상속 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공탁원인 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권자 불합치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 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공탁물 회수 청구를 하는 사람이 비법 인재단인 경우 공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수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얻은 추심 채권자 또는 전부 채권자가 공탁물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 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자는 원래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 청구 시 회수 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 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여 집행법원이 공탁사유 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에 의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적법한 변제 공탁이 있으면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존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위 조건을 수락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반대급부 조건을 이행하고 반대급부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제 공탁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수의 경우만 포함되고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서 공탁자의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합치 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 취하로 인한 가처분 취하 증명원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하다.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 청구권의 요건 사실 및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공탁관에게 도달된 경우라도 유효하다.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는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형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변제 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청구권은 소멸된다. 갑이을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을은 갑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갑에 대한 5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대여금 채권 전액인 1,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갑이을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병의 압류가 그 범위를 6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갑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갑에 대한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을이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은 600만 원이다. 갑이을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병의 압류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일 경우 갑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갑에 대한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을이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은 600만 원이다. 갑이을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갑에 대하여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이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압류 명령을 받은 후 공탁을 청구하였다면 을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1,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갑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나 공탁원인과 공탁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자기 지분만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확정 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자의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도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후 그 전부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 명령 등이 국가에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 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전부 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 승계인으로서 출급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합유자인 조합원 전체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분을 특정하였더라도 그 보상금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이므로 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권 등 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합치 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 기말소 청구에 소해서 패소 확정의 본안 판결을 받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확정 판결을 출급 청구권 증명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상 담보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 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된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여러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사유 신고할 수 있다. 복수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유 신고를 해야 한다.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 등으로 사유 신고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반드시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 채권자 등의 공탁금 지급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에 따른 담보 취소 결정이 있은 후 위 담보 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하더라도 위 담보 취소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담보 제공자는 담보 취소에 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채무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경우 제공된 담보는 가처분의 취소 자체로 인하여 가처분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담보 취소 신청 사건은 담보 제공을 명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수령 거절의 전제가 되는 변제 제공에 있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를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 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에 효력이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를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 공탁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 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한 경우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매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급 부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적법하다.
채권자로부터 미리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고 곧 유효하게 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을 때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채권자가 그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이후 변제 공탁할 수 있다. 변제 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 행사에 제한 사유가 될 뿐이지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권의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재판상담보 공탁에서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도 없이 임의로 담보 공탁한 경우 착오를 원인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선행 채권 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합치 변제 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 압류가 있어 혼합 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원인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 공탁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협정성 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권양 도통지를 받아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 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